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네,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난 건물만 일단 따져본다면 지상 5층 그리고 지하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양병원이 3, 4층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 말에 따르면 4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화재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화재 원인은 아마 지금 정밀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일 거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섣불리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보일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 어떤 정기적인 요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아마 관련 기관에서는 다 열어두고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예, 지금 병원 측이 불이 난 것을 확인한 직후에 즉시 대피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인명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정확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2명 숨졌고요. 30여 명이 다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다 보니까 자력 탈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병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병원 중에서도 이 어르신분들,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경우는 제일 문제가 이제 자력 피난이 어렵고, 체력이 약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 간호사나 그 직원분들의 도움 없이는 그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크든 작든 화재,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속성이 있어서 화재 시에 이렇게 벌써 2분이나 사망하시고 30명 이상의 그 부상자를 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얼마만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빨리 지상으로 또는 옆으로 안전지대로 이 환자분들을 어르신분들을 대피시키느냐가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상자가 한 30여 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분들이 건장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나 중상자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예, 아무쪼록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스프링클러라는 게 초기 서설비고요. 화재 초기에 이게 정상적으로만 물론 이 건물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이렇게 취약한 시설일수록 거기에 사용자분들이 화재를 진압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긴급한 화재 시에 이것이 얼마만큼 신뢰도 있게 제대로 작동을 해서 초기에 불을 꺼줘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그런 유지관리가 설치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들려온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 목격자들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에서 암흑 상태가 됐다. 그리고 닫힌 문 사이로 검은 연기가 들어와서 이걸 막으려고 수건을 이용해서 좀 막으면서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때 물론 부족한 증언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까요? 예, 현장에서 가보지 않고 그걸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정말 곤란한 얘기고요. 그 화재 시에 펑 소리가 났다라는 것도 아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일러 자체가 문제가 돼서 펑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어떤 전기든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날 때 펑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펑 소리가 났다고 해서 뭐가 터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곤란한 그런 좀 섣부른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이 노약자분들 또는 환자분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게 화재 진압보다 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좀 그 직원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이렇게 이런 그 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예. 그래야만 최대한 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죠. 예, 지난 2014년에도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1명이 예. 사망했고요. 8명이 부상당하는 화재 사고 이후에 수차례 지금 예.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책이 나옵니다. 뭐 일부 병원에서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반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장성요양병원 화재라든지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등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이 사실 많이 포함된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더 해나가고 강화하고 있는 거라고도 보는데요. 물론 네. 그 큰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일단 안 하고요. 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이제 그 새로 신축하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기존에 지어진 건물 내에 몇 개 층을 빌려서 입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차후에 어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라, 안전시설, 소방시설을 설치해라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층고가 낮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런 소방시설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구분돼서 추진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특히나 뭐 현실적으로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오늘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 관련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